꺼져 속이 비어가. 상인은 당연히 그녀들이 원하는 답을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해 구천과 공허한 어둠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망자들과 한생권을 거래해 계속해서 시간을 연장하고 있었다. 평소 휴일도 없이 일에 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살던 제이는 간만에 황금같이 귀한 3일간의 휴가를 얻게 되면서 그중 단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욕심에 모든 걸 제쳐두고 유일하게 속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친구 수아와 설렘 가득 안고 등산길에 올랐다. 그때의 시작은 오랜만에 하는 고된 체력 소모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으면서도 등산로를 따라 눈도 마음도 정화되는 온통 푸른 수목과 도심의 공기로 탁해진 속을 환기하는 숲풀의 맑고 상쾌한 공기로 하여 힘듦이 크게 와닿지 않을 정도로 더없이 좋았다. 망상 속에 문이 열려 허상 하나가 내 이름 불러. 고요한 바다 발끝이 떨려. 소멸이 와도 멈추질 않아. 아픈 울음이 목에 걸려. 살아있음이 벌써 벌벌 떠. 해주는 야속하고 무심히 흐르는 시간은 가족의 곁에서 애틋하게 보내면서도 한편으론 자신이 가게 될 길이 어느 쪽이든 간에 분명한 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제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만은 변함없다는 걸 알았기에 미리 하나씩 지우고 버리고 비워가며 조금씩 정리하는 것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반면 연지는 어디까지 가능한진 몰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거부할 생각이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운명이 뭐였던 간에 분명 지금의 형태는 아닐 터였기에 이왕 그렇게 된 김에 그냥 의식이 흐르는 대로 향해볼 요량이었다. 그녀는 어차피 상인과 거래한 순간부터 이미 어긋난 길에 발을 딛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먼 길을 왔다는 걸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고 거기서 더 나빠질 것도 더 잃을 것도 없다는 걸 알았기에 언제든 소멸이 되어 사라진다 한들 아쉬움도 미련도 거리낄 것이 전혀 없었다. 단지 직면해야 할 소멸에 대한 두려움만 남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본능적으로 그 순간을 최대한 기하고 싶은 것뿐이었다. 하나 그럼에도 작은 목표가 있다면 부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었고 그건 해주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공허에서 자신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을 얻고자 함이었다. 연지는 작은 실마리라도 찾고자 하루가 멀다 하고 공허한 어둠에서 의식을 잃고 헤매고 다니는 망자들 틈을 헤집고 다니며 쌓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괜히 애꿎은 상인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며 풀어대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누군가의 구슬픈 울음소리를 듣고 순간 자신도 모르게 급진 놀랐다. 그녀는 아무리 막다른 길까지 내몰린다고 해도 절대 다신 그곳만큼은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벼랑간 울음소리가 들리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주변을 급히 살핀 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순간 울음소리가 멈추고 누군가 반색함에 반기는 목소리가 이어져 들려왔다. 소리의 주인은 많아봐야 자신과 비슷한 또래거나 좀 어려 보이는 여성이었다. 연지는 초면임에도 다짜고짜 말을 놓는 예의 없는 태도에 불쾌해진 나머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위해 맹맹하게 대꾸했다.
그의 상대가 금세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곧바로 사과하자 그녀는 처음 가졌던 감정을 한축 누그러뜨리고 헐긴 낯선 이 행색을 살폈다. 연지는 그곳이 퍽 낯선 듯 서툴고 어색한 모행새로 보아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갓 그 길로 들어선 풋내기 망자일 거란 걸 단번에 짐작했고 거기에서 온 두려움이 울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혜주와는 조금 다른 기운을 감지해 의아함이 들었지만 아직 이승의 기운이 완전히 씻겨져 나가지 않은 탓이라 여기며 무심히 넘기고 그냥 그 자리를 마무리 짓고 벗어나려 대충 떠오르는 말을 별 생각 없이 뱉어냈다. 허공만 커져 속이 비어가 잡아도 그곳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드는 생각에서 오는 감정 호소에 입에서 신물이 난 듯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만 다소 무례해 보일 정도로 천연하게 대꾸했다. 연지의 말에 낯선 망자가 이해할 수 없어 난감하다는 듯 반문하자 이에 애초에 그 자리를 뜨려던 생각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자신의 처지도 모르는 가여운 영혼을 위해 차분한 어조로 그것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차근차근 조목조목 일러주었다. 하나 낯선 이는 그녀가 베푼 호의를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속이려 드는 것이라 여기며 퉁명스레 재참갔다. 망상 속에 문이 열려 허상 하나가 내 이름 불러 고요한 바다 발끝이 떨려 소멸이 와도 멈추질 않아 아픈 울음이 목에 걸려 살아있음이 벌써 벌벌 떠 조용한데 더 무서워 낯선 망자에 별다른 흥미를 갖지 않았던 연지는 사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현듯 주연과 장수의 일이 떠오르자 갑자기 흥미를 느낀과 동시에 식욕이 돋고 그녀의 사연에 관심이 생겼다. 연지의 물음에 망자는 기억을 더듬어 의식을 잃기 전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그날 친구와 같이 등산 명소로 알려진 산 중 산세가 적당히 가파른 곳을 찾아 등산길에 올랐고 정상에 도착하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아찔한 풍경이 절경을 이루는 장관과 그때의 자신들 모습을 한 장의 사진에 담기 위해 삼각대에 올려둔 카메라 타이머를 설정하고 벼랑 끝에 나란히 섰다. 거기서부터 기억이 끊겼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정처 없이 걷고 있었고 그렇게 걷고 걷다가 그곳까지 온 곳이라고 했다. 내 그림자조차 나를 먹어가 아직도 남아있나 종일 공허한 어둠을 헤매며 실마리를 찾느라 시간을 까맣게 잊고 있던 연지는 막 나가려던 찰나 혜주가 떠오르자 그제야 자신이 그곳에 꽤 오래 머무른 것을 깨닫고 망자를 데리고 급히 구천 입구로 향했다. 무너지는 마음이 소리 없이 울어 사라져 텅 빈 입속에 울어줘 내가 무너질 때 붙잡아 화상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도착한 부천 입구에는 벌써부터 와있던 혜주가 예고 없이 동행하여 온 낯선 이방인을 반색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드는 안타까움에 조금 어두운 낯빛으로 반겼다. 검은 물결 속에 내 얼굴이 떠 그녀들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자세한 자초지종은 생략하고 간단 명료하게 통속명과 현재 상황만 이야기한 후 서둘러 영혼을 잃은 육신이 있을 곳으로 향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벌을 받는 듯해 부서진 내 안에서 통곡만 남아 공허한 어둠을 벗어나자 제이는 바로 사고를 당한 장소를 기억해내고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을 도우려 함께한 일행들을 데리고 단숨에 그곳으로 갔다. 한데 이미 병원으로 옮겨져 육신을 찾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아직 그 자리에서 처참한 몰골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되자 오히려 큰 충격에 빠졌다. 목소리 가만히 눈 감아도 이명은 더 선명해 끝을 향해 가는 길 내가 나를 삼켜 사라져 텅 빈 입속 그 말에 당시의 상황을 다시 끄집어내자 카메라의 타이머를 맞춘 후 회사하게 웃으며 자신의 옆으로 와 나란히 섰던 것이 수아에 대한 마지막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여기서 나를 놓지 마 조용 더 조용히 나는 꺼져가 이번에 남은 건 텅 빈 이름뿐 삼킨 그림자들이 속을 긁어 그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주변을 샅샅이 뒤져도 그 근방에는 제이 말고는 다른 누구의 육신은커녕 떠도는 영혼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루처럼 꺼져 조용히 무너져 아무 소리 없이 내 몸이 비어가 숨을 삼켜봐도 더 깊게 울려와 끝이 다가와 망상 허상 날 비워가고 어덕인 나를 삼켜가마 붙잡아도 소멸의 공포 내 안에 번져와 하여 같이 있어야 할 이의 행방은커녕 생사도 파악하지 못해 썩 내키지 않았어도 우선 도움을 청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 무거운 발길로 하산을 서둘렀다. 그러면서도 주변을 살피는 걸 멈추지 않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에서 무엇도 만날 수 없었다. 그때까지도 제이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다. 계속 떨려 일행은 인가가 있는 곳에 도착하고 처음 마주친 행인에게 잠시 모습을 드러낸 연지가 도움을 청해 무사히 조난 신고를 할 수 있었다. 더 깊게 울려와 그리고 나서야 그날의 모든 일의 주체자인 그녀가 꿈이 아닌 현실임을 겨우 각성하고 의아함을 품기 시작했다. 제이는 흔히 귀신을 봤다거나 또는 죽은 자와 대화한다는 풍문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접해왔지만 딱히 그걸 뒷받침할 근거는 없었고 무엇보다 직접 겪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그저 착각이나 망상 또는 지어낸 신빙성 없는 이야기쯤으로 여기고 대충 흘려들었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도 자신의 눈앞에서 망자와 산자가 버젓이 대화하는 일이 일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도움까지 받게 된 믿기 힘든 현실에 놀라움을 감출 길이 없었다. 또 한편으론 그건 어디까지나 연지에 한정되어 있었고 자신과 해주는 산자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조차 느낄 수 없는 그저 영혼인데 비해 그녀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에서 드는 의아함과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대뜸 물었다.
제이의 말에 담긴 의미를 더 묻지 않고도 단박에 이해한 연지는 그녀가 거기에 깊이 파고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고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호공만 남아 입안이 비어 앞도 비어가 손끝도 사라져 내 안이 꺼져 숨이 떨려와 벽만 더 깊어 망상 속에 눈을 뜨면 헛상만이 나를 물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레 것부터 집어먹을 것이 안쓰러웠던 혜주가 덧붙인 말에 순간 연지는 불현듯 갈림길에 선 제이의 운명이 과연 그녀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 무척 궁금해졌다. 그 시각 제이는 구조만 되면 무사히 육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대로 망대로 남을 수 있다는 말은 더할 수 없는 불안이 되어 내리에 박힌 듯 눈에 띄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혜주가 진정시키기 위해 나서서 급히 화제를 돌렸고 그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듯했다. 그녀의 물음에 제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다소 산만해 보일 정도로 움직이던 작은 동작들을 순간 뚝 멈추더니 벼랑간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 텅빈 속이 우러져 봐도 다 빠져나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말은 그녀들을 크게 당황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내 이성을 되찾은 혜주가 두 사람이 당장 아이에게 가길 권했다. 점점 더 가까워 같이 내 목을 조여 숨이 얇아져가 아무것도 남지 않아 허상만 밟는 발끝 떨어질 것 같아 그녀는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는 육신을 지키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지금 시급한 건 아이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만약 부모가 아이를 혼자 두고 간 상태라면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그건 자신들 중 유일하게 산자의 일에 개입할 수 있는 연지만이 가능하여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이변을 대비해 일단 자신은 남아 그곳의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더는 못 버텨 소멸의 그림자 내 뒤를 붙잡아 발끝부터 식어 도망칠 틈도 없이 숨이 그렇게 연지와 제이는 혜주와 영혼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육신을 뒤로하고 어린 딸이 있을 집으로 황급히 향했다. 그런데 그녀들이 도착한 집에는 엉뚱하게도 부모가 아닌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매든 친구가 너무도 멀쩡하게 일행으로 보이는 낯선 남성과 같이 곤히 잠든 아이의 곁에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부서진 채로 통곡 속에 나는 떠나가 망상 상하기만 남아 상상 끝까지 와 사라져가 나를 놓아 연지가 제시한 방법 외엔 당장 그녀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기에 일단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로 했다. 이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제이뿐 아니라 연지도 분노케 했다. 입안에 맴도는 화상만 삼키네
제이는 창업을 꿈꾸던 미혼모였다. 그녀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진 작은 커피숍을 차려 딸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주말과 휴일까지 통틀어 밤낮 없이 일해 악착같이 자금을 모으며 꿈을 키워가고 있던 와중 미리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기 위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고 거기서 수아를 만났다. 가입 첫날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한 온라인 공간에서 수아가 먼저 친근하게 다가갔고 제이는 그런 친절에 쉽게 마음을 열어 두 사람은 금세 꽤 가까워지며 어느샌가 현실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때 수아의 목적은 단순한 친구가 아닌 제이의 삶을 통째로 훔쳐 그녀로 사는 것이었고 그걸 이루기 위해 긴 시간 가진 핑계를 대고 친구인 척 곁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었고 얼추 자금이 모인 것을 알고 계획을 실행했던 것이었다. 친구라고 믿고 의지했던 이의 악랄하고 추악한 민낯을 알게 된 순간 모든 이성의 끈이 끊어진 제이가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런 모습에서 연지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들을 떠올렸고 그로 인해 그때 느꼈던 분노와 중어가 다시금 덮쳐들려 했다. 하나 그보다 더 큰 또 다른 무언가가 그것들을 몰아내고 순식간에 그녀의 내면을 몽땅 차지하고 모든 걸 통제한 후 마음대로 조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눈앞에 원수를 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로 사무쳐만 가는 원통함에 미친 듯 발악하는 불쌍한 영혼을 향해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에도 연지인 척 흉내내는 그것은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고 그저 차갑고 퉁명스레 이어 말했다. 그것은 제이가 이성을 잃은 순간을 틈타 자신의 허기를 채우려 했고 그녀 또한 마음으론 이미 골백 번 더 찢어 발겼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어 마다할 이유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래주길 간절히 바라고 그들에게 처참한 말로를 선사하길 진심으로 부탁했다. 당연히도 그것이 원하던 바였기에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영혼의 절실한 부탁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들어주었다. 연지의 모습을 하고 있던 그것은 순식간에 감추고 있던 그 모습을 산자들도 보이도록 드러낸 후 느닷없이 나타난 계기스러운 존재로 인해 공포에 질겁하는 그들에게 그녀가 원하는 만큼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생을 마감하는 딱 어울리는 제후를 선물했고 그런 후에도 편히 영면에 들 수 없도록 영혼까지 삼켜버렸다. 그런 결말에 이르기까진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그 방 그 공간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일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게 조용히 갈무리 지어졌다. 비록 순간 이성을 잃고 했던 선택이었고 자신이 직접 저지른 짓이 아니었다고 한들 눈앞에서 친구였던 수아가 당하는 걸 똑똑히 목격했기에 두려움과 죄책감이 들지 않는 건 아니었다. 그럼에도 다시 또 그 순간이 오더라도 자신은 분명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후회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연지는 그녀가 상인에 대해 마지막까지도 몰랐으면 했다. 하지만 그것의 뜻은 전혀 달랐기에 원하는 걸 빠짐없이 모두 알려주었다. 모든 건 제자리에 있었다.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이제 제이 자신만 돌아오면 그뿐이었다.
다음날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온 부모가 아무것도 모른 채 고이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겼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혜주를 만나기 위해 구촌 입구로 향하면서도 그녀들은 서로 약속한 것처럼 가는 내내 한마디도 없이 각자의 생각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다. 그 침묵의 원인 중 하나는 한동안 그것에 잠식되어 잠들어 있던 연지의 자아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서야 깨어났지만 그때의 기억 일부가 마치 대충 울퉁불퉁 너저분하게 찢어낸 것처럼 어느 순간 찰나로 정신이 아득하게 멀어지다 가까워지기를 수차례 반복하다 아주 잠깐 암흑에서 머무르다 금세 선명해졌다. 거기까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고 괜찮았다. 그런데 문제는 잠시라고 생각했던 암흑 속의 시간이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사이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는 것과 그러던 중 자신이 벌인 일들이 심상치 않았기에 극심한 혼란을 느낀과 동시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의 발생에 깊은 시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낯선 얼굴 웃고 있는데 눈은 울어 손을 뻗어도 닫히는 문 내 그림자도 연지도 그 마음을 모를 수 없기에 더 묻지 않고 말머리를 돌렸다. 도착한 입구에는 아니나 다를까 진작부터 와있던 혜주가 그녀들이 시야에 들어오자 버선발로 어디까지고 마중 나갈 태세로 쟁걸음을 하고 빠르게 다가가 숨돌릴 틈도 주지 않고 그보다 더 빠르게 닥달하듯 물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만 대답 없는 나를 거기에 연지가 재밌다는 내색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도 장난스레 볼멘소리로 대꾸하자 그제서야 당사자인 그녀도 자신이 너무 다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열없어했다. 끝이 보여 살려줘도 못 돌아가 허상뿐이야 허기만 날래 아무도 없는 제이는 어두운 구석이랄 건 없이 장난스레 투닥거리는 두 사람을 보며 왠지 괴리감이 드는 듯했다. 분명 웃고 장난치며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님에도 아니 어찌 보면 자신보다 더 딱한 처지였음에도 이승의 산자들과 다를 것 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퍽 익숙하면서도 어색하게 다가왔다. 입안의 맴도는 화상만 삼키네 텅 빈 그릇처럼 나는 비어가네. 혜주는 본의 아니게 제이가 맞이하게 될 몹쓸 운명을 어느 정도 직감하게 되었다. 그랬기에 거기에 맞설 대안을 미연에 마련해 두는 것이 상책이라 여겨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운명에만 기댄 채 손 놓고 있는 가여운 영혼에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렵게 잔인한 말을 이어해야 했다. 내 그림자조차 나를 먹어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그녀의 말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허공만 더듬어 무너지는 마음이 소리 없이 울어
냉정함 속에서 전해지는 진심에 잠시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던 제이가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답례하듯 힘겹게 입을 뗐다. 여기서 나를 놓지 마. 검은 물결 속에 내 얼굴이 떠. 어디가 진짜인지 끝내 모르겠어. 침울함 속에 주거니 받거니 하던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연지가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장난스레 대꾸했고, 거기에 혜주가 너스레를 떨며 받아치자 다행히 무겁게 가라앉고 있던 공기가 한층 가벼워졌다. 부서진 내 안에 걱정했던 것보다 이미 기본 정보는 다 알고 있었던 터라 동생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단지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꽤 어렵고 까다로웠다. 사라질까봐 더 크게 울어. 아직도 남아있나 내 안에 용기가 아직도 들리나. 무너진 목소리 가만히 눈 감아도 비명은 더 선명해. 끝을 향해 가는 길 내가 나를 삼켜. 사라져 텅 빈 입속에 울어줘 내가 무너질 때.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를 하는 연지도 영혼이 되어 옆에서 듣고만 있어야 하는 제이도 아무리 배다른 남매라고 하지만 누나가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 하나뿐인 조카를 당장 돌봐줄 것이 없다는데도 매정하게 나오는 태도에 질린 듯 진저리를 쳤다. 그런 감정에 치우쳐 일을 완전히 틀어지게 할 걸 우려한 혜주가 다독이며 말했다. 희미한 숨만 남아져 먼지처럼 날아.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다면 이 어둠한 여전히 퉁명스럽게 소화되는 말에 지미는 화를 겨우 억누른 연지는 거기서 더 끌어봤자 자신들에겐 전혀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격적으로 해유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사라져 텅 빈 입속에 울어줘 내가 무너질 때. 붙잡아 허상 말고 나를 우리 여기서 나를 놓지 마. 그녀는 그가 여전히 삐딱선을 타고 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매우 직설적이며 노골적으로 상대의 허점을 건드려 자신이 내밀 제안을 거부할 수 없도록 밀어붙였다. 허공만 커져. 속이 비어가. 학 잡아도 손끝은 비어. 난 점점 사라져. 눈을 떠도 아무것도 없어. 내 앞만 무너져. 조용한데 너무 무서워. 숨을 삼키면 끝이 들려. 가짜 얼굴 가짜 몸짓 내일이라는 그림자만 와. 솔직히 낯선이가 제시한 제안은 그에게 딱히 손해볼 것도 없으면서 꽤나 구미가 당기는 것이었다. 그녀의 말대로 동종업계에서 공포를 소재로 한 콘텐츠는 흔하디 흔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눈에 띄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어쩌다 운이 따라준 덕에 일시적으로 관심을 끄는 건 성공했으나 이내 고갈, 식상, 진부함이라는 것이 따라붙어 정체기에 빠진 상태였다. 상상 속에 문이 열려.
당장 그녀들에겐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다음날 바로 콘텐츠 장소로 꽤 적격인 주영이 살던 집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것에 얽힌 사연을 정보로 제공해 주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약간의 거짓과 믿기 힘든 진실을 섞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계획한 것을 순조롭게 진행하며 실시간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그건 예상대로 얼마 가지 않아 단숨에 화제가 되어 온라인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다. 나를 놓지 마. 사라질까봐 더 울어. 부서질까봐 더 떨려. 아무도 없는 깊은 밤. 그렇게 그들은 각자 필요에 의해 공생관계를 맺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구두 계약했다. 끝을 두드려. 난 비어가. 나를 놓지 마. 허공만 삼켜. 현수가 잠시 한눈이 팔린 사이 연지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호련히 모습을 감추었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그녀의 정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또 없어. 내 안의 방은 자꾸만 꺼져. 조용한데도 무서워. 살아있는 내 숨만. 그녀는 눈치 없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말을 겨우 삼키고 돌려 말했다. 아직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게 싫었기에 좋아서 한 일이란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낯선 얼굴 웃고 있는데 눈은 울어. 손을 현수는 다음날 바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카가 있는 시설로 향했다. 속이 비어가. 잡아도 손끝은 비어. 난 점점 사라져. 눈을 떠도 아무것도 없어. 내 앞만 무너져. 조용한데 더 무서워. 숨을 삼키면 끝이 들려. 가짜 얼굴 가짜 몸짓. 내일이라는 그림자만 와. 아이를 데려가기 위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더니 벼랑간 난간에 부딪혔다. 예지는 태어나 한 번도 삼촌을 본 적이 없었기에 당연히도 낯선 사람인 그의 손길을 두려워하며 거부했다. 열려. 허상한 아간의 이름 불러. 고요한 바다 발끝이 떨려. 소멸이 와도 멈추질 않아. 아픈 울음이 목에 걸려. 살아있음이 벌써 벌벌 떠. 그 역시 처음 만난 조카의 반응에 애써 태어난 척 자연스레 넘기려 했지만 좀채 자신에게는 오지 않으려는 작은 아이의 몸부림에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진땀을 흘렸다. 제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이 무서움에 떠는 모습을 보자 밀려드는 착잡함에 괜히 애먼 그를 향해 의미 없는 딴죽을 거는 것처럼 굴었다. 그 시각 한편에선 그런 모습을 더 안타깝게 여긴 혜주가 예부터 여기저기서 보고 들은 귀신에 대한 미신 같은 소문들을 넌지시 끄집어내 늘어놓았다. 허공만 짙어져. 내 안이 비어가. 망상만 남아. 손끝을 물고 허상에 기대. 숨을 잃어.
그의 순간 셋 다 말문이 막혔다. 제이는 말할 것도 없고 연지와 혜주도 그런 건 단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고 해볼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기에 전혀 알 턱이 없었다. 놓아줘 망상 허상 끝이 보여와 망상 허상 난 사라져가 그럼에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시도는 해보았지만 그들이 있는 세계는 영화나 드라마와는 달랐기에 셋이 차례차례 그저 그를 통과해 허무하게 지나쳐갈 뿐이었다. 속삭이 물려 입안에 맴도는 그런 현실에 더 깊은 절망과 상실감에 빠진 제이는 단 몇 초만이라도 아이가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에 둘의 연을 계속 이어줄 유일한 동아줄인 현수의 옆에서 간절히 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마치 그녀의 말을 듣기라도 한 것인지 보육사의 품에만 파고들어 꼼짝도 하지 않던 아이가 그녀 쪽을 바라보며 기적처럼 작은 손을 뻗어왔다. 그런 우여곡절은 조금 겪었지만 다행히 큰 무리 없이 딸을 시설에서 데리고 나오며 모든 게 그저 순탄할 것만 같았다. 하나 거처를 결정하는 데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했다. 아직도 들리나 사라질 숨결이 제이는 자신의 집에서 딸과 지내길 원했지만 그런 마음을 전혀 알 턱이 없는 현수가 한사코 거부하는 통에 영 탐탁지 않았어도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서 그와 그의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집에서 당분간 지내는 것으로 결정해야만 했고 거기서 오는 걱정과 근심을 애써 삭혀야만 했다. 그 반면 혜주와 연지는 그녀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들어주긴 했어도 계속해서 아이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 육신의 숨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사실에 평정심을 잃고 성급하게 한 결정을 앞뒤 재지 않고 경솔하게 동조한 것만 같은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어 심란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었다. 물결 속에 내 얼굴이 떠 어디가 진짜인지 끝내 모르겠어.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제이는 너무도 확고하고 단호하게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통보처럼 끄집어내어 말했다. 벌을 받는 듯해. 부서진 내 안에서 통곡만 남아. 사라질까봐 더 크게 울어. 아직도 남아있나 내 안에 온기가 아직도 들리나 무너진 목소리 가만히 눈 그녀는 오래도록 딸의 곁에 머무르길 원했고 그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소매를 피하고 그 시간을 늦추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 나를 삼켜. 그건 만약 혼자였다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지만 연지와 함께라면 가능성이 있어 보여 무모할지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무너질 때 붙잡아 화상 말고 제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걸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도움을 청했고 그녀들은 누구보다 그 마음을 헤아리기에 마지못해 응했다. 조용히 나는 꺼져가. 희미한 수만 남아져 먼지처럼 날아래.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다면 이 어둠 한가운데서 나를 불러줘. 사라져 텅 빈 입속에
한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생각했던 것보다 제이가 이승을 떠나야 하는 시간은 숨 쉴 틈 없이 빠르게 찾아왔다. 이해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저승사자를 눈앞에서 맞닥뜨리자 처음 대면하여 보이지 않는 힘에 옥죄어 동의하게 될 리는 당연하고 초면이 아닌데다 한없이 자유로운 이들조차 벼랑간 나타난 검은 형체에 화들짝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고 그로 인해 의도치 않게 감정의 동요로 주체 못할 눈물을 볼 새도 없이 조용히 그녀를 떠나보냈다. 거기다 참 다행히에도 이미 그런 순간이 올 것이 머지않았음을 예상하고 재회를 기약하며 작별을 나누고 있었던 터라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 속에서 한 급작스러운 이별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제이는 들은 대로 사자의 용도에 따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온몸이 결박된 것처럼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가면서도 눈은 쉴 새 없이 상인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그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이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소리만 남아 목을 감고 허상은 내 이름을 불러 고요한 밤 가운데 그렇게 하염없이 걷다 보니 마침내 익히 들어왔던 부천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거기서야 겨우 내도록 함께 가던 사자가 자신을 돌아보며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실로 끔찍한 광경이 먼저 펼쳐졌고 그걸 직관하는 바람에 첫 입성부터 공포와 두려움에 온몸을 떨어야 했다. 나는 여기 없어 눈을 감 무슨 배짱인지 이미 처벌이 내려진 망자는 그 엄중함 속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어불능이 되어 난동을 피워댔고 그러던 와중 불시에 까마득한 밑바닥에서 치솟아오른 작살은 또 용케도 피해 도망치는 듯 했으나 이내 여기저기서 동시에 치솟는 것들은 끝끝내 피하지 못하고 그 중 하나에 깨어 순식간에 끌려가 그대로 사라졌다. 그리곤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섬뜩한 고요가 찾아들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그런 참혹한 난장판을 동시에 목격했음에도 제이는 그 후유증으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떠는 반면 그녀와는 달리 마치 데칼코마니나 일란성 쌍둥이처럼 판박이인 두 사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어나고 무심하게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진중함과 자상함을 겸비한 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시 묵묵히 수행했다. 나는 울고 또 울어 허기야 나를 삼켜 허기야 끝까지 와 그녀는 이미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주야장천 구청과 거기서 다시 공허한 어둠으로 오는 길에다 더해 사자와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온 터였기에 궁금한 것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사라져도 남는 건 텅 빈 메아리뿐 단지 듣지 못한 것이라면 그녀들도 접해본 적 없는 지옥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마저 직접 목도했기에 그저 시간이 빠르게 흘러 다시 딸이 있을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다. 제이는 그곳에 도착하고부터 해주와 연지가 형용할 수 있는 온갖 수식어를 총동원해 표현했던 구천의 풍경을 직접 둘러보며 3일의 길고 지루한 시간을 태평히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점점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차츰 긴장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뒤늦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잠시 돌아보았다. 그동안 그녀가 살아온 삶은 보통의 선량하다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영원히 된 후 보내온 시간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고 분명 그 속에는 씻어낼 수 없는 죄가 살려 있었다.
딸만 생각하느라 그날의 일을 잊고 있었던 그녀는 문득 그 밤에 잔혹하고 잔인했던 일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자 만약 그 일이 빌미가 되어 자신이 세운 계획이 모두 숲으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딸의 곁으로 갈 수 없는 것은 불보듯 뻔했기에 그때부터는 몰려드는 불안감과 초조함 속에서 남은 시간을 마저 흘려보내야 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지옥의 존재는 구청과 소멸의 공간만 생각하느라 혜주와 연지가 완전히 배제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에 느닷없이 등장한 말 그대로 변수였고 그건 고스란히 근심으로 작용했다. 하나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시간은 야속하리만큼 무심하게 흘러 그녀를 운명의 기로에 데려다 놓았다. 이름이 지워져 검은 방 안에서 벽이 자꾸 가까워져 발끝부터 사라져 고요한데도 무서워 잠잠한데도 아파 다행스럽게도 그날의 일은 벌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 벌점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인지 그녀는 무난하게 환생권을 얻을 수 있었다. 사자는 자신이 용도한 망자의 속셈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전해야 하는 말만 남긴 채 그대로 유유히 사라졌고 그 후 제이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머리에 각인처럼 새겨 넣었던 어둠으로 향하는 길을 상기하며 추격자의 통로로 즉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한참 목적지로 향하던 중 뜻밖에도 그토록 애타게 찾아도 볼 수 없었던 인상착의를 한 노인을 만났고 대번에 그가 상인이라는 걸 직감했다. 아무도 안 들려 내 울음이 너무 작아 텅 빈 밤이 답이야 제이는 그를 생판 본 적도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드는 반가움을 뒤로하고 본론부터 이야기하려던 찰나 빠르게 지나가는 추격자를 발견했다. 어둠은 짙어져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던 걸 멈추고 발길을 옮기면서도 상인과 거래할 기회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황급히 자신이 할 말만 남긴 채 돌아올 답은 듣지도 않고 빠르게 뒤를 쫓았다.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부탁한 전원을 남기는 건 잊지 않았다. 사라져가 제발 멈춰줘 구촌 입구로 가는 길은 말로만 접했을 때와 천지 차이로 실제로 그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는 건 퍽 어려웠다. 붙잡아도 부서져 나는 점점 옅어져 일단 온통 어둠만 존재했던 통로는 자취하고 처음 마주한 통곡의 계곡을 지나가는 것부터가 곤욕이었다. 그곳의 망자는 명성처럼 여태 만나왔던 그냥 의식을 잃고 떠도는 망자들과는 차원이 달랐는데 그들은 어둠 속 허공 어딘가를 뚫어져라 주시하며 마치 원망과 저주를 퍼붓듯 끊임없이 울부짖고 있었고 그 소린 듣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정신이 혼미해지다 못해 의식을 잃을 것처럼 아득하기만 느껴졌다. 거기다 그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직접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건 익히 들어 분명 알고 있었음에도 조금만 까딱 잘못 움직이면 곧장 달려들어 공격할 것만 같은 막연한 공포감에 오금이 저려 그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것조차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길은 사방이 검은 정막에 휩싸여 바로 코앞 말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자칫하면 미아가 되어 그 속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랬기에 더욱 정신을 집중해 무조건 길만 따라가라고 거듭 강조했던 혜주와 연지의 말을 상기하여 되뇌이며
오로지 눈앞에 놓인 길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그것만 따라 앞을 향해 무작정 걸었다. 그렇게 엇겁과 같은 시간을 힘겹게 버티며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고 그건 마침내 보람이 되어 빛을 발휘했다. 어느 순간 저 멀리 눈에 익숙하고 반가운 구천 입구와 여전히 그곳을 지키는 문지기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수단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아 시간을 확인하는 건 고사하고 가늠할 방법조차 없어 전혀 알긴 힘들어도 분명한 건 혜주와 연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정이 아니라는 건 확신할 수 있었다. 제이는 거기서 잠시 갈등했다. 그대로 딸에게 갈 것인지 아니면 자정이 되길 기다릴 것인지. 거기엔 혜주와 연지를 기다리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솔직히 그것보다 상인을 만나려는 의지가 더 컸다. 그런 까닭은 늘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그녀들은 꼭 그 당일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만나려 한다면 만날 수 있지만 한 곳에만 정착해 머무르지 않는 상인은 만에 하나 혹여라도 그날 왔다가 자신이 없는 걸 보고 그냥 길 가던 망자가 한 헛소리로 지부에 가버리면 다시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은커녕 과연 또 우연이라도 그런 기회가 찾아올지 알 수 없었기에 확실히 온다고는 장담할 순 없지만 일단 그냥 기다리는 걸 선택했다. 그리고 그건 그녀가 원하는 결과를 낳았기에 옳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기다리기로 마음먹고 얼마 되지 않아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부터 반가운 이의 모습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목소리도 들렸다. 저만치서 연지가 실없는 농담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를 반기며 해사하게 웃어 보였고 거기에 화답하는 뜻으로 제이도 농담으로 맞받아쳐 주었다. 망상어상 손끝에다 공허한 어긴 나를 삼켜와 떨리는 목소리 부서진 내 이름 사라질까봐 무너질까봐 더 크게 울어 날 놓지 연지의 말에는 농담과 진담이 섞여 있었다. 솔직히 내색하진 않았어도 혜주와 자신의 팀에 끼지 않고 은근히 겉돌았던 탓에 거기에서 오는 미미하지만 불편한 기류가 신경 쓰였던 게 사실이었고 여전히 그런 상태일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조용히 와 끝을 말해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없는 깊은 곳에서 나는 울어 나는 꺼져 사라질까봐 무너질까봐 더 크게 울어 날 놓지 마 텅 빈 이 밤에 망상어상 제이는 상인을 만난 일을 궁금해한다라는 이 얘기에 소상히 전해주었고 연지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멈추지 않고 순간순간 솟구치는 식욕을 억지로 잠재우느라 부단히 애를 써야 했다. 목이 타 어상만 입안에 차 망상은 손끝을 제이는 물론이고 혜주도 늘 곁에서 함께하고 있었어도 언제부턴가 악기나 원기로는 정의하기 힘든 돌연변이 상태가 된 연지를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자신들과는 많이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막연히 짐작하고 있을 뿐이었다. 더 깊이 내 숨이 먼저 꺼
그녀의 물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을 찰나 때마침 구세주처럼 또 다른 반가운 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망상 허상 공허한 허기 해주는 두 사람이 함께한 모습에 반가움과 동시에 겁도 없이 기어이 일을 내고만 철부지 막내를 맞이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럼에도 본인이 선택한 길이고 그 결과 또한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기에 다른 마음은 애써 숨겨둔 채 그저 반가움만 내비치며 맞이해 주었다. 제이는 어리광과 엄살이란 걸 마지막으로 피워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그런 것과 담을 쌓고 살았는데 그날은 무슨 바람이 든 것인지 그녀들 앞에서 왠지 맘껏 어리광을 부리며 엄살을 떨고 싶어졌다. 그래서 부천 입성에서부터 국어까지 이어진 여정을 아이처럼 최대한 우는 소리로 과장되게 늘어놓았다. 그러자 그녀들도 그 기대에 부응하듯 장난반 진심반으로 다독이며 아끼지 않고 칭찬 세례를 쏟아부어주었다. 더 차갑게 심장이 얼어붙기 전에 그 덕에 셋은 저런 끊임없는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막막하게 그지없던 그 시간도 잠시나마 즐길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그녀의 귀환을 축하하기라도 하듯 선물같이 한동안 보이지 않던 상인이 거짓말처럼 모습을 나타냈다. 혜주와 연지가 호련히 나타나 능청을 떨고 있는 상인을 보며 대화 중인 한편에선 그를 그곳으로 불러들인 장본인인 제이가 한달음에 달려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기라도 한 듯 꽤 반가운 기색으로 맞이했다. 그러자 그런 것이 너무도 낯설었던 그가 엉거주춤 뒷걸음질 치며 오히려 난색을 드러내다 몇 발치 뒤에 있는 연지를 발견하곤 의식한 듯 괜히 으스레를 떨며 주저리 그다지 영양가 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조용한 방 안에 무너지는 숨 망상허상 손끝에 닿을 듯 텅 빈 입술만 떨고 있어 공허한 어기 한쪽을 긁어 사라질 것 같아 더 선명해져 이름도 없는 두려운 마음 와 망상허상 공허한 어기 망상허상 나를 삼켜 내 안이 무너져 망상허상 공허한 어기 망상허상 끝이 보여 눈을 감아도 어둠은 남아 아무것도 아닌 내가 더 커져 통곡이 번져 벽을 적시면 살아있는 게 벌처럼 아파 공허한 어기 몽을 조여와